1923년 1월 12일의 밤, 경성 종로경찰서에서 폭탄이 터졌다. 이 폭발로 건물의 일부가 파손되고 행인 남자 6명과 여자 1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큰 소동이 났다. 마루야마 경무국장이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경성 검시국의 오하라 검사가 나서 수사를 했지만 이 의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일본 제국 경찰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5일이 지난 1월 17일에 일본 제국 경찰은 투탄의 장본인을 알아내게 되었고 은신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1월 17일 새벽 3시 은신처인 매부 고봉근의 집이 종로경찰서 수사주임 미와 와사부로에게 탐지되었고 종로경찰서의 우메다, 이마세 두 경부 지휘 아래 20여 명의 무장경찰에게 은신처가 포위되고 말았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이처남, 고봉근의 행랑방에 새들어 있는 여자가 종로경찰서에 있는 친정오빠에게 밀고하여 탄론하고 만 것이다. 그는 은신처가 탄론하자 기다렸다는 듯 단신으로 두 손에 권총을 들고 일본 제국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다. 가장 먼저 종로경찰서의 유도사범이며 형사부장인 다무라를 사살하였다. 그 다음엔 이마세, 우메다 경부를 사살하고 다른 일본 제국 경찰 수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추격하는 일본 제국 경찰에게 사격을 가하며 가옥의 옥상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도주했다. 일본 제국 경찰은 군대까지 불러 산을 포위했지만 눈 덮인 남산을 거쳐 금오동에 있는 안장사에 이르러 스님에게 승복과 집신을 빌려 변장하고 교묘하게 산을 내려왔다. 그는 심지어 이때 집신을 거꾸로 신고 걸었다고 한다. 안장사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발자국이 나도록 말이다. 18일은 모네미 이모 집에서 유숙하고 19일 새벽 삼엄한 일본 제국 경찰의 경계망을 피해 효제동 이예수 동지의 집에 은신하며 동생을 치료하고 앞으로 이 거사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1923년 1월 22일 새벽 최후의 은신처마저 일본 제국 경찰에게 탐지되고 말았다. 상해로부터의 서신을 효제동에 그에게 전달하던 견우진이 일본 제국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어 붙잡히게 되었고 온갖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모진 고문 끝에 은신처가 밝혀진 것이다. 그날 저녁 5시 반경 경기도 경찰부장 우마노가 총지휘관으로 보안과장 후지모토가 부지휘관으로 하여 시내 4대 경찰서에 총비상령이 내렸다. 기마대와 무장경관 400여 명이 은신처를 중심으로 효제동 일대를 겹겹이 포위하였고 게다가 외경결사대가 지붕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미처 피신하지 못한 채 권총으로 무장하여 방 안 벽장 안으로 들어가 숨어 있었다. 구리다 경부가 방으로 들어와 벽장 안을 열어젖힌 즉시 그를 가장 먼저 사살하였고 벽장과 붙어있던 벽을 부순 채 순식간에 옆집 74번지를 지나 76번지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겁에 질린 76번지 집주인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다시 담을 넘어 72번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후 그는 담벼락을 지탱해 권총 2자루로 긴 전투를 이어갔다. 수도 없는 총성과 하늘을 가로지르는 탄환, 무려 3시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홀로 1000여 명의 일본군에 맞서 처절한 총격전을 이어갔다. 그렇게 마지막 한 발만의 총알이 남은 상황이 되어서야 그는 벽에 기댄 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마지막 한 발을 자기 머리에 쏘는 것으로 자결, 즉 순국하였다. 양손에는 권총을 꼭 쥔 채 눈은 부릅뜬 채로 그렇게 세상을 등진 그의 이름, 독립투사 김상옥의 이야기이다. 일본군은 그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조차 두려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끝내 그의 어머니를 불러다 생사를 확인케 했다. 후일 가족들이 확인한 그의 시신에서는 자그마치 총 11발의 총상이 발견되었다. 자결에 사용한 머리에 박힌 총알 1발을 제외하고 꼬박 10발의 총알을 온몸으로 받아낸 것이다. 이 당시의 총격전에서 구리다 경부 등 수많은 경찰 간부가 사살되었고 외경 16명이 사상하였다. 수백여 명의 추격을 받은 데다 총격전이 3시간 반이나 벌어졌음에도 맞은 총알이 10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비범한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흔히 말하는 일대천의 싸움, 이 전투를 더욱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 김상옥은 절대적인 수적 열세에서 쌍권총을 들고 대치했는데 실제 양손 사격은 명중률이 매우 떨어진다. 양손으로 권총을 잡고 쏠 때 손바닥이 받는 중격량은 6N으로 이는 포수가 공을 받을 때 받는 것과 같은 충격량이다. 따라서 권총을 양손에 하나씩 쥐고 쏘게 되면 손바닥이 그 2배의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정조주는 힘들고 명중률 또한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중심 잡기도 어려운 기와집 지붕 위를 전력으로 뛰어다니며 양손 사격으로 일본 제국 경찰 10여 명을 사살했으니 그 사격 솜씨가 어느 정도였는지 실감이 갈 것이다. 당시 17세이자 이상의 친구로 유명했던 야수파화가 구본웅이 이 순국 현장을 목격하였는데
이때의 강렬한 영향이 그의 야수파 화풍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이 장면을 시와집 허둥기의 글과 그림으로 남겼다. 이러한 말도 못할 업적을 남기신 김상옥 의사님의 성함을 여러분은 근현대사 혹은 교과서에서 한 번쯤은 스쳐가듯 보셨을 겁니다. 드라마틱한 생애, 영웅 그 자체라는 인물이기에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데 대단히 적합한 인물이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최근에 영화 암살에서 하정우 배우가 연기했던 하와이 피스톨의 모티브가 된 인물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 영화 밀정에서 초기에 등장하는 박해순 배우가 연기했던 김장옥이라는 인물 역시 그 모티브로 대중들에게 조금씩 이름을 알리고 있죠. 김상옥 의사의 생전 별명은 동대문 홍길동이었다고 합니다. 무장투쟁을 위해 스스로를 단련하여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하는 기마 경찰을 맨손으로 때려눕혀 검을 빼앗았을 만큼 무술에도 능했으며 총을 다루는 솜씨는 말 그대로 명사수라 불릴 만큼 비범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업 수완 또한 뛰어나 단발령 이후 사람들 사이에 수입산 모자가 유행하자 말총을 이용한 국산 모자를 창안해 큰 인기를 끌었고, 의열단원들의 국내 본진과 같은 영덕 철물점을 설립하여 그곳을 중심으로 사업 수완을 발휘, 이를 통해 독립자금을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사회활동에서도 상당히 시대를 앞선 위인으로 당시 철물점 종업원들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요즘의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를 설립하여 사람들을 도왔다고 하죠. 여담으로 김상옥 의사가 중국에 있을 때 오랫동안 함께 활동하던 여류 독립투사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구는 김상옥 열사에게 돈을 주며 관을 사오라고 했으나 김상옥은 그 돈으로 관을 사지 않고 권총을 사왔다고 하는데요. 동료의 원한을 갖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관보다는 총이 더 필요하다는 뜻에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네요. 이 모습을 본 임시정부 관계자들은 크게 감탄함은 물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치열했던 과거의 희생 위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는 광복 75주년으로 33세 나이로 사망한 고 김상옥 의사의 사후 97년 되는 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우리 조상님들의 땀과 피로 이루어진 것을 8월 15일 광복절 단 하루만큼은 기억했으면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스릴루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